지금까지 종링은 부왕이 아닌 한조리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그의 주인을 모시는 것처럼 그 주변을 돌봅니다. 시아오시안은 고기를 먹으며 방금 그를 잡은 사람들의 출신을 종링에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종링은 그들과 오래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종은 그녀를 잡아 간 강도의 리더의 이름이 리앵스후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옛날에 얀낭마을의 강도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 마을을 멸망시키러 가게 했습니다. 남자는 여동생의 풍만한 체형을 보며 그녀의 나이를 묻습니다. 그녀는 조금 수줍어하며 올해로 16세라고 대답합니다. 시아오시안은 16세에 이렇게 잘 발달했다는 것에 놀랍지만 입으로는 그녀의 어머니를 비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어린 나이에도 그녀의 어머니가 이런 살인 일을 하도록 했다고. 여동생은 묵묵하게 머리를 끄덕입니다. 멀리서 보초들은 속삭이며 얘기합니다. 왕자를 납치한 것은 확실히 여제를 겨냥한 것이며 7일 내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합니다. 시아오시안은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 놀라며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들 강도들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이때 경비대장은 왕자가 궁중에 잠시 머무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제안합니다. 궁중은 매우 강력한 방어 시스템이 있으며 피해 구름 마을의 암살자들은 임의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시아오시안은 이 아이디어에 매우 동의하며 즉시 동의합니다. 경비대원들은 왕자를 향한 경멸의 표정을 짓고 왕자는 왜 이런지 죽을 걱정이 많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알고 있는 종링은 한숨을 내쉽니다. 배부르게 먹고 마신 시아오시안은 자매와 함께 돌아다니기 위해 일어납니다. 한편 경비대원들은 피해 구름 마을이 너무한 것이라고 덧붙여 이번 계획이 실패했으며 앞으로 몇몇 백성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시아오시안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비대원들이 피해 구름 마을에 대한 얘기, 그의 아내 지루오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종링은 피해 구름 마을이 더럽게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번 임무가 실패하면 그들은 예전처럼 백성들을 학대하고 대원 황조의 보호비를 강요하려 할 것입니다. 시아오시안은 보호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종링은 과거의 정직한 관리들이 지방의 귀족들의 이익을 해친 적이 있다면 귀족들이 피해 구름 마을에 상을 걸게 되고 궁중은 이러한 관리들을 보호하며 피해 구름 마을이 보상을 철회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번 납치 임무가 실패하면 피해 구름 마을의 관행대로 그들은 시아오시안에게 다시 공격을 가할 것이며 계속 실패하면 백성들을 학대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시아오시안은 분노합니다. 백성을 학대하는 것도 암살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의 아내가 그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면 그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할까요? 종링은 여제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시아오시안은 상황을 분석하며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백성을 피해 구름 마을로부터 보호하려면 그의 능력이 드러나야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학대당할 것입니다. 그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여제는 그와 이혼할 것입니다. 피해 구름 마을이 인물을 철회하지 않는 한 그의 편안한 삶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며 그는 피해 구름 마을의 사람들을 처치해야 합니다. 여제의 논리를 듣고 종링은 깜짝 놀랍니다. 왕자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이 문제를 제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링은 왕자가 정말로 피해 구름 마을을 찾아 원한을 풀려고 하는지 묻습니다. 시아오시안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해를 제거하고 정의를 퍼뜨리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종링은 그들이 피해 구름 마을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시아오시안 이 경멸적으로 웃으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